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자 이유공 전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황족으로 태어나 비극적 죽음을 맞아야 했던 이유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이유는 사실 생전에 왕자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1912년 의친한 이강과 어머니 김응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이유공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의친왕 이강은 고종과 귀인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제가 이전에 의친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의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서 아버지 의친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6살이 되었을 때 운현궁의 영선군 이준용의 부인 김씨가 흥선대원군의 대가 끊기게 되었으니 이유를 양자로 삼게 해달라며 고종에게 간청을 하는데요. 영선군 이준용은 흥선대원군의 장남 이재면의 장남이었는데 그 아래로는 동생 이문용이 있지만 20살에 요절을 했으니 사실상 독자였습니다. 이준용은 대한제국의 위험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인 인물인데요. 흥선대원군이 자신에게 대적하는 고종 대신 손자인 이준용을 왕좌에 앉히려고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눈밖에 나서 일본으로 망명을 가야 했습니다. 이준용은 친일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판단을 했던지 이후 철저히 친일파가 되었고 고종 퇴위 직전 겨우 대한제국으로 돌아와서 영선군으로 봉해집니다. 다 쓰러져가는 나라의 황제라도 되고 싶었던 것인지 이 영선군의 이름이 거론된 쿠데타가 4번 정도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오랜 망명생활로 건강이 나빠져서 콩팥과 심장이 망가져 결국 1917년 3월 22일 운영국에서 4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준용은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우나 고우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이 운현궁의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지 고종은 이유를 영선군의 양자로 입적을 해서 공의를 계승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후의 다른 형제들은 공자로 칭해지는데 이유가 공전하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이 고종의 친아버지이자 운영궁의 종주였던 흥선대원군의 적손 이준용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그렇게 운영궁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이유의 동생들은 이유를 운현궁 오빠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1915년 경성유치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1919년에는 종로 소학교를 다녔는데 1922년 11살이 되던 해 일본과 맺은 왕공과 계범으로 인해 이 왕족이었던 이유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왕공과 계범은 일본 황실령 제17호로 왕세자, 왕세손 또 공은 만 18세가 되면 육군, 해군, 무관으로 임관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일본으로 보내져서 유학을 해야만 했죠. 이유가 일본 유학을 떠나버리면 운영국에는 다시 여자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 황실에서는 어떻게든 이유를 일본에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본의 강압을 이겨낼 수는 없었죠. 이유는 결국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일본의 명문학습 초등과인 가쿠슈인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1926년 도쿄 육군 유년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사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거쳐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가 사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일본의 황궁에 초대되어서 일본 황제 히로히토와 함께 많은 군중들 앞에서 훈 1등 동화장을 수여받기도 했는데요. 대한제국의 공전하인 이유를 일본의 통제 안에 두려는 어떤 일제의 숨은 속내임은 누구라도 알 수가 있었죠. 이유는 생도 시절에 일본인 동급생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킨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육사 생활을 하면서도 조선어를 썼고 한국인 육사 생도들에게 한국말로 소리치면서 호령을 했고 또 술자리에는 총독부에서 금지곡으로 지정을 한 황성예터를 부르면서 고국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후의 친아버지 의친왕 이강은 큰아들 이건보다 이 둘째 아들 이유를 더 사랑했는데요. 이유가 자신을 닮아서 성격이 호방하고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첫째 아들 이건은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동생 이혜원이 이 오빠들의 일을 회상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두 오빠가 모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운영궁 오빠 이후가 귀국을 할 때면 아버지가 항상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빠가 올 때는 인사를 하러 와도 잘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건이 사동궁으로 와서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자 너무나 슬프고 분한 나머지 우통을 벗어던지고 빗속에서 고함을 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친왕은 이건이 일본에 귀화를 한 이후에는 아예 아들로 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명치황제의 손자이며 히로히토 천황의 사촌인 아카사가 이후의 동기생이었는데 이후의 특별함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빌려보면 이후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아주 잘 불렀지요. 그런데 화가 나면 조선말로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선은 독립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공은 일본인에게 결코 뒤지거나 양보하는 일이 없이 무엇이든지 앞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형 이건공은 일본인처럼 행세하고 민족의식이 없었는데 이유공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선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11살의 나이, 이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식 문화를 접했다면 조국을 그리워하고 민족의식을 갖기보다는 일본에 동화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일본에 머물렀던 대한제국의 황족들을 살펴봐도 세뇌되고 동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유는 이 대한제국의 황손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족들을 일본 귀족들과 결혼을 시키는 조선 합병 정책을 썼는데요. 이후의 삼촌인 순종 황제의 후계자 영친왕 이은은 1920년 4월 일본의 나시모토 노미야의 딸 마사코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고모 덕혜옹주는 스시마섬 도주의 후예인 다케우키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의 10월 이후의 형도 명문가였던 마츠다이라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결혼 상대로는 야니히사와 백작의 딸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이유는 일본 여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육사 예가 시절부터 조선 귀족인 후작 박영호의 서손 여인 박찬주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종의 자유연애를 했던 것인데요. 방학을 맞아서 이유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면 장충당 공원에서 박찬주를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지만 박찬주 역시 도쿄 학습원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두 사람은 일본에서 만나 가까워진 듯한데요. 박찬주는 이유보다 2살 아래의 여성이었습니다. 형 이건이 일본 여인과 정략 결혼한 것을 보고 이 이유는 곧 자신에게도 닥칠 일이다 라는 짐작을 하고 일본인과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박찬주와의 혼인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유는 아버지 이강과 박영효의 허락을 받아서 약혼반지와 사주단지를 박찬주의 집에 보내게 되는데요. 박영효 하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인물로 그 유명한 친일파가 맞습니다. 이후에 친아버지 의친왕이 이 결혼을 허락한 것은 친일파라도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라면서 이 결혼을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당시 이왕직 장관이었던 한창수를 불러서 나는 이미 박찬주와 결혼을 했다라는 통보를 해버립니다. 한창수는 이유가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내성에 굉장히 격양된 느낌의 보고서를 보내는데요. 대한제국의 황실의 일원이 결혼을 하려면 천황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왕건과 계범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공전하가 이런 허락을 받지도 않고 혼약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일본 국내성은 이후의 결혼을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죠. 자, 이들은 이후의 아버지 의친왕과 운영궁의 양어머니를 협박해서 이후의 약혼을 취소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이유는 이런 협박에도 굳건히 견딥니다. 이 결혼을 못한다면 공작 지휘 따위 버려버리겠다라는 각오로 버티게 되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번에는 박영효가 일본으로 건너옵니다.
박영효는 일단 약혼반지와 사주단자를 이후에게 되돌려주면서 약혼을 철회한 것처럼 꾸며놓고 국내성 간부들을 만나서談판을 하고 추미령과 기종원의 실력자들을 만나서 교섭을 벌입니다. 박영효는 앞서 말한 것처럼 친일파이기도 했고 또 일본 유학파이기 때문에 기종원의 실력자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고 결국 일본 국내성은 이우와 박찬주의 결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1935년 이우는 박찬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청과 이종 이렇게 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박영효의 물밑 작업도 있었지만 이우가 이렇게 완강하게 4년이나 버텼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혼이었죠. 이후의 아들들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이후의 큰아들 이청은 미국 마케트 대학교를 졸업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귀국을 한 후에는 석파학술연구원을 설립해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연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종은 1966년 브라운 대학교 유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1941년 봄 이우는 육군대학을 졸업했고 포병장교로 임명돼서 도쿄에서 근무를 하다가 만주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전선을 순시하면서 군인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참 서글프게도 당시 이우의 신분은 대항제국의 황족이 아니라 일본의 황족 신분이 되어서 선전도구로 이용된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우 왕자를 찾아보면 이우가 대한제국의 농민들을 도운 적이 있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는데요. 아내인 박찬주와 두 아들이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운영궁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이우도 휴가를 받으면 운영궁에 머물렀겠죠. 그런데 당시 일본군들이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작전도로를 내면서 땅을 가로채간 후에 보상을 하지 않아서 그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이유공을 찾아와서 이 부당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들은 이유공이 일본 사령부를 찾아가서 공사 취소를 요구했는데요. 당연히 이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자 이유공이 작전을 맡고 있는 장군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면서 황족이며 공작인 나는 너 하나를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즉시 죽여주마! 라는 위협을 했고 결국 이 작전도로 공사는 전면 취소가 되었다라는 일화입니다. 이 일화가 사실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는데요. 사실 검증되지 않은 일화라서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진행되어 가면서 일본은 황족이 모범을 보이라 라는 의미에서 황족을 일선 부대로 전출시켰는데요. 이은과 이건도 이 무렵 중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역시 1944년 3월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으로 전출을 가게 되죠. 이후는 타이위안으로 전출을 갔을 때 육사동기 이영석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일본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우리 군복을 입고 당당히 살 때까지 기다리리라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황족들을 연구한 학자 중에는 이후가 타이위안에서 3년을 머물면서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후에 숨겨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초남 씨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 이후에 숨겨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초남 씨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초남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의 아버지 의친왕이 원래는 이후의 배필감으로 독립군 장군 유동열의 서녀 유정순을 정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족은 일본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은 성사될 수 없었는데요. 의친왕은 일본인 며느리를 맡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파이긴 하지만 박용효의 손녀와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유는 원래 자신의 약혼녀였던 유정순을 잊지 못했고 계속 그녀를 만나고 유정순을 통해서 유정순의 아버지 유동열 장군과도 연락을 하면서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계속되자 이유와 유정순 사이에는 아들 이초남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초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의친왕이 친히 초남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유가 자신의 근무지인 타이위안 근처에 있는
독립군 지부인 태왕산 유격대의 조직 확장에 은밀히 관여를 했고, 정보 참모로 있으면서 일본에게 전세가 불리하게 진행된다라고 판단되면 이 유격대와 백두산 독립군 그리고 일본군 내 한국인 병사들과 연합을 해서 일본의 관동군과 전투를 벌일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이후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서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는 히로시마로 배속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독립운동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로 골로시오스케가 쓴 대한제국 황실비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일본 육군에서 근무하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낌새를 알아차린 일본에 의해 히로시마에 배속되었다라는 내용이 써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한제국 황실은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황족들이 일본의 감시를 받으며 동화되어 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일제에 저항하고 대항한 황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이유공자가 그 주인공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이 이후에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적 근거나 정황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유가 타이위안에 3년을 머물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도왔다라고 하지만 일단 타이위안에 머문 기간은 1년 남짓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초남은 2010년 DNA 검사를 통해서 이후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후 이초남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초남은 그냥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진실이 알고 싶네요. 이유가 민족의식이 강하고 일본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종종 보인 것은 여러 증언으로 알 수가 있지만, 일단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인데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대한제국,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1945년 6월 육군 중자로 진급되었고 일본으로 전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패배가 결정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고, 미군이 일본 본토로 진공해 오는 것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일본이 본토 결전을 내세우면서 상당수의 병력을 일본으로 이동 전출시켰던 겁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서울에 들르게 된 이유는 운현궁에 머물면서 일본으로 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군 당국에 서울 근무를 요청합니다. 당시 운영궁의 가정교사였던 가네고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긴 증언인데요. 이유궁은 서울의 일본군 사단에 전속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유궁은 일본의 모든 행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독립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일본 육군에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로 발령을 내서 붙잡아 두려고 한 겁니다. 이유궁은 본토 발령을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고, 할머니 흥왕비도 서울 발령을 청원했으나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이를 묵살했죠. 서울 발령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지금 대통령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로시마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고. 이유가 6개월을 운영궁에서 버티며 일본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그가 서울에 머문 기간은 한 달여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계속 서울에 남기를 희망하는 뜻을 전했는데, 아베 총독은 서울에 근무하게 해줄 순 없지만 조선과 멀지 않은 히로시마로 가게 해주마 하며 선심 쓰듯 히로시마를 근무지로 정해주죠. 이유는 히로시마로 떠나기 전 언론인 김을한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그만 군복을 벗고 운영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지금은 꾀병을 써서 병중이라는 이유로 며칠 더 여유를 얻은 것이지요 하며 쓸쓸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1945년 7월 히로시마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일본이 미국 본토에 선전포고 없이 선제 공격을 한 것에 분노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일본의 핵폭탄 투하를 지시하는 문서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고,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이후는 말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대로 피폭당하고 맙니다. 이유가 히로시마에 부임하게 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유는 그대로 길거리에 쓰러지게 되었고 오후 12시 40분 집이 걱정돼서 달려가던 다케나카 군속이 이유를 발견했는데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케나카 군속을 보고 자네는 군인인가 시민인가 라고 물었는데 시민입니다. 집을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유는 잘도 살아남았군. 나는 오늘 아침에 당했어. 나는 이유공이라고 하는데 헌병대에 연락을 좀 해주지 않겠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유는 얼굴에서 가슴까지 화상을 입었고 위도 날아간 상태로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케나카 군속은 일단 이유를 등에 업고 길가에 있는 방공호로 이유를 옮겼는데요. 당시 히로시마 전체는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였기 때문에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시 반경이 되어서야 지나가는 군인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해서 우지나의 아카스키 부대의 배가 강을 올라와서 이유를 수송해 가게 됩니다. 히로시마 내에 병원들이 남아있을 리 만무했으니 이유는 히로시마 남쪽에 위치한 섬의 해군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는데요. 밤새 고열로 신음하다가 피폭당한 다음 날인 8월 7일 새벽 4시경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33살의 이유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 20만 명, 나가사키 14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중 아무런 잘못 없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4만 명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동차 대신 말을 타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피폭을 당한 것인데요. 당시 이유의 호위무관 요시나리 히로시 중자가 엉덩이에 부스름이 생겨서 자동차를 타고 사령부로 먼저 출근을 한 상태여서 이유가 말을 타고 출근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요시나리 히로시 중자는 이유 전화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유의 병실한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의 유해는 총군 비행기로 서울로 옮겨졌고 8월 15일 일제의 항복선언이 있은 후 경성운동장에서 장례식을 거행한 후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 창현리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7년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집니다. 일본이 1959년에 야스쿠니 신사 영세부에 이유의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일본이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본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이유를 합사한 것이죠. 일본은 이유가 죽은 시점이 일본 황족과 동일한 지위였었기 때문에 일본 황족과 동등한 취급을 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야스쿠니에는 이유뿐 아니라 일제 군인이나 군속으로 징용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조선인 21,181명이 합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일본 법원은 합당한 설명 없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의 자손들도 끊임없이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명단에서 이유를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 역시 들은 척도 하고 있지 않죠. 대한제국의 황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고 독립된 조국을 보고 싶어 했던 이후의 호는 일본 전범들과 함께 그곳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덕혜옹주를 기억하시지요? 역시나 역사 왜곡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짧은 시간 등장을 하지만 영화배우 고수가 이유공을 연기했었죠. 오래된 사진 속 이 이유의 모습과 배우의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가 독립운동을 했든 아니든 슬픈 시대에 힘없는 나라의 황손으로 태어나 슬프게 생을 마감하고 그의 혼조차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무척 아프네요. 돌아오지 못한 조선의 혼이 언젠가 그의 나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